안녕하세요. 오늘은 분자 간 상호작용 그 첫 번째, 쌍극자 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.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와 끓는 점의 관계를 알 수 있고, 분자 간 상호작용 중 쌍극자 힘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? 단원의 제목을 기억하나요?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이죠.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맞아요. 고체, 액체, 기체가 있어요. 우리 잘 알다시피 고체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가깝고 모양을 유지하며, 기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아요. 이 세 가지 상태는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었죠. 그런데 입자의 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말은 어떠한 힘이 존재해서 이 입자들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에요. 거리가 가까우면 더 강한 힘이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고, 거리가 멀면 더 약한 힘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겠죠. 기체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요. 즉, 기체는 같은 조건에서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분자 간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 책상을 한번 볼게요. 컵과 책이 올려져 있네요. 같은 상온, 같은 조건에서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, 책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, 공기는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.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어떤 분자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요. 즉, 떼어내기 쉬워요. 고체에서 액체로, 액체에서 기체로,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게 훨씬 쉽다는 뜻이에요. 즉, 액체가 기체가 되기 쉬우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,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겠죠. 상온에서도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기 쉬워집니다. 반면 어떤 분자는 분자 간 힘이 강해요. 즉, 서로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. 고체에서 액체, 액체에서 기체, 고체에서 기체로 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. 끓는 점이 높고 상대적으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알았어요. 분자 사이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합니다. 그리고 그 힘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요. 그렇다면 그 어떤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? 전기적인 인력이란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해요. 그런데 분자는 이온과는 달리 전기적으로 중성이죠. 그렇다면 어떻게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걸까요? 기억을 한번 잘 떠올려 볼까요? 분자 안에 부분적인 음전하와 양전하가 존재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, 기억났나요? 극성 분자예요.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두 원자가 공유 결합을 했을 때,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,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돼요. 이렇게 한 분자 내에 존재하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쌍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불렀어요. 그리고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
쌍극자 모멘트를 사용했어요. 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.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곱, 즉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부분 전하의 크기가 증가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크게 나타났어요. 이처럼 분자 내에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한다면 분자 사이에서도 정기적인 인력이 존재할 수 있어요. 어떻게? 바로 이렇게요. 이처럼 이웃한 극성 분자에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을 우리는 쌍극자 힘이라고 부른답니다.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이 쌍극자 힘의 크기 또한 커져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가 2개 다 해결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? 첫 번째,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와 끓는 점의 관계를 알 수 있다. 우리는 분자 간 상호작용의 힘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 또한 높아진다는 걸 알았어요. 특히 쌍극자 힘의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클수록 쌍극자 힘이 커지고 곧 끓는 점도 높아졌어요. 두 번째, 분자 간 상호작용 중 쌍극자 힘을 이해할 수 있다. 쌍극자 힘이란 무엇이었죠? 맞아요. 극성 분자의 쌍극자, 이웃한 극성 분자의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을 쌍극자 힘이라고 불렀어요. 와,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됐네요. 정말?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.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극성 분자만 설명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거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걸까요?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.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생각해 주세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